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 전에 양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면 장 초반부터 하락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처럼 장중 상승으로 전환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늘 환율이 1280원을 한때 돌파했습니다. 1280원 20전을 터치를 한 후에 오늘은 현재는 약간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로 인해서 강하게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수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폭은 제한적인 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 시간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2,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강하게 양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업종 가운데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건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유통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 등을 양 투자 주체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평균 대비해서 금융투자가 더 많이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종목별로 본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의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시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 종목도 일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슈 있는 섹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 관련주들 가져와 봤는데요.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이 시장은 고환율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죠. 특히 달러로 운임을 결제하는 이 해운, 운송 업종이 수혜 업종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코스피 업종 20개 가운데 과거 환율과 영업이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건 이 운송과 IT 가전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임도 실제로 높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 때문에 벌크선으로 원자재를 운송하는 대한해운과 페노션 등이 오늘 섹터 내 대장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제 출연했던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태웅로직스 역시 현재 1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필승 종목이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탄탄한 필승 종목과 종목 상담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진승 전문가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만나보고요.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보시면요. 3강 MNT부터 실적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면서 호실적,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같이 또 CS윈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분기 갈수록 지금 뭐 유럽 쪽의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코멘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강 MNT 이제 내일장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역시나 실적 발표 위메이드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던 위메이드 포함해서 W게임즈는 지금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아무래도 신작이 부재하다라는 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위믹스 플랫폼으로 반전을 노려보겠다라는 컨콜에서 이제 이야기들 나왔으니까요. 꾸준하게 지금 뉴스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 살펴보시죠. 오늘 백화점주들이 괜찮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도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2분기 의류 쪽의 매출이 또 상승을 하면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 쪽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이 판가 전이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백화점주 전반적인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이수민 캐스터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가운데서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백화점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리오프닝주도 굉장히 탄력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어요? 네, 실적주들이 일단 많이 있는 게 저는 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라서 좋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테마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에 있는 MP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K 좋습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해서 좀 올라오는 중인데 NPK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보여주시죠. 네, 종목 토론방입니다. 첫 번째 분, 행님들 추워요. 문 닫아 주이소 하셨고 두 번째 분, 철수, 또 철수하진 않겠지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때 이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이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깨진 상은 다시 상 간다. 뭐 상한가 오늘 살짝 터치를 했나요, NPK가? 네, 오늘 살짝 터치를 하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 깨진 상 이분께서는 닉네임까지도 상으로 시작을 하시는 그러네요. 만큼 SANG. 네, 굉장히 또 상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최근에 종목들, 테마주들 제가 이전에도 계속 테마주를 이렇게 특징주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NPK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하방 VR까지도 걸리면서 오늘 굉장한 변동성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테마주들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시면 첫 번째 인플레 테마 정말 죽지 않고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NPK 이번에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정책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지만 나프타 가격이 인상된다는 이 인플레 관련 수혜까지도 두 가지 이슈를 한 번에 받고 있는 이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테마적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어제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산업부, 환경부가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또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허용하겠다. 이런 관련 국정과제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이 나프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역시나 인플레 관련 이슈까지 뜨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의 흐름, 물론 NPK뿐만 아니라 어제장부터 또 오늘 장 초반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NPK가 또 굉장히 대장격으로 오늘은 움직였는데 플라스틱 착색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의 시총을 보시면 전일자 기준으로 500억도 되지 않는 모습, 480억대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 관련주들의 시총을 보더라도 굉장히 시총이 적거나 작거나 혹은 증거금 100%짜리 기업, 제가 종목 상담 때 종종 말씀을 드렸던 그런 증거금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슈는 좋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하겠고요.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후발주의 단타 매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대장주들도 좀 눌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단타 매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테마주들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봉상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잡지 말자라는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NPK 살펴봤습니다. 국정 과제와 관련한 호재료 그리고 러시아발 나프타 수입 중단에 따른 재료성 등이 있는데 일단 이런 테마주들 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진승 전문가가 직접 1:1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타고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 3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선별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 이름이 아니고요.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시죠. 네,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NP가 여전히 63%의 수익률 구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우와 LIG 넥스원도 40%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유니크가 수익률 경신이 있습니다. 최고가 9,300원 경신하면서 수익률 18.5%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 중에서 유니크 보니까요. 수익률 경신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네. 목표가가 저희 8,900원이었는데 최고가가 그 이상을 넘어섰거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에서는 반매도는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자까지 흐름을 보시더라도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는 윗꼬리를 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눌림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에서는 반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슈가 죽지는 않았죠. 수소 관련해서는 제가 애초에 기업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눌림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중기적인 흐름은 지금 천천히 살려주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는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지난 연도 작년에 현대차, SK 한화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민간 수소기업 이 협의체인 H2 서밋을 설립을 했죠. 그런데 이 H2 서밋이 이번에 글로벌 투자기관과 손을 잡고 수소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소는 또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공략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차 목표가에서는 반매도 정도는 해주셨길 바라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대가 또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필요한 그리고 또 라운드 피겨 가격대이기도 하죠. 10,000원 부근에서는 또 다시 한번 매도로 수익 실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AS는 유니크 종목을 해봤습니다. 자, 9,300원 지난주에 경신을 했고 목표가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이때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수익 실현하고 2차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추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QR코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부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이 3가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오진승이라고 오늘 출연 전문가 네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 또 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힌트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늘 그랬듯이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죠. 아, 고양이네요.
네, 고양이 사진이고요. 제가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또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림은 조금 꼬아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이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또 다음 힌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바로 어제자 기사입니다. 지금 앞전에 고양이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굴삭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1년치 주문이 밀려서 K 굴삭기, 우리나라의 굴삭기를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인프라 투자 굉장히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업체들은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즉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의 굴삭기 수출액은 1조 83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수치로는 전년 대비해서 5.6% 증가한 수치인데 5.6%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봉쇄가 됐다라는 소식, 물류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이 소식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봉쇄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굴삭기 판매량이 수출량이 3월 한 달 동안만 무려 90%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중국이 90%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워낙 수요가 견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총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출이 크게 늘다 보니까 중국향 수출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이번에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굴삭기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매우 견조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국내 건설기계 3사,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모두 인플레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판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은 최대 50% 가까이 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이 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이 무려 1년치나 밀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1년치나 밀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기업이 만들기만 하면 그냥 곧장 바로 팔린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북미 쪽으로 건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 기업은 이번에 제2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신규 생산 거점을 늘려서 이제 생산량과 제품 수요 증가에 확대에 맞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화면 통해서 또 다른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건설기계 기업인데 최근에 또 친환경 사업으로 분야를 확장하고도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수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러그와 또 SK ENS의 합작법인과 이번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 쪽으로도 앞전 유니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이 기업명을 말씀드릴 뻔했네요. 이 기업이 또 수소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도 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통해서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그냥 애초에 또 우량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재무제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6,408억 원,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를 한 수치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인 11.8%를 달성했다라는 점도 대외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향 매출은 줄었음에도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매출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1분기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매출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 또 차트 설명 같은 경우도 제가 또 방송 말미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고양이 사진을 제시를 해주셔서 그런지 유튜브 댓글에 사료주인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신데 이제 굴삭기 또는 지게차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북미에도 또 점유율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 큰 힌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필승 종목 오픈 채팅방에서 더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진승 대표가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려면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종목의 정체가 궁금하다, 요즘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곳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진승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참여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촬영을 하지 않고 휴대폰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등장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 전문가께서 정확하게 종목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외에 사연이나 코멘트는 자유롭게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나 매수가가 아니라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진승 대표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열공님입니다. 대표님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종목은 T로보틱스 9,200원, 비중은 19%예요 하셨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 종목 오늘 현재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T로보틱스가 한 이틀 정도 전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7,5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기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섹터는 좋아해요. 하지만 이 장기 투자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그 장기에 대한 기준이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기간을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단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1년. 네, 1년 이상.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실제로 우리가 종목을 보유하다 보면 사실 3달, 5달, 뭐 6달만 지나더라도 지루하다. 내 종목만 왜 안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 뭐 1년 정도면 양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T로보틱스 특히 또 필명이 열공님이셔가지고 로봇 섹터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의료 로봇 쪽으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은 사실 개별 이슈가 있을 때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로봇 섹터 자체에 훈풍이 불어야지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적자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로봇 관련주가 뭐 부각이 될 만한 이슈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T로보틱스도 일단 우리가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지라인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차트 함께 보시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이었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한 차례 큰 추세는 살려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초록색 선, 120선의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최근 들어서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봉상 120주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고 지켜줘야지만 이제 큰 흐름상에서도 우리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비중이 19%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뭐 10% 이내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일부 평단을 좀 낮춰볼 수도 있겠지만 좀 비중이 높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1차적으로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걸 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120선, 즉 그러니까 가격대가 7,000원 선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8,000원 후반에서 9,000원대까지 가능은 한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장기 투자를 고려 중이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단기적인 등락에 조금 흔들리기보다는 큰 목표가,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까지도 지금 매물 부담이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여력은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10,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로봇 산업의 이 엄청난 성장성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뭐 정말 장기 투자도 몇 년간 장기 투자도 불가능한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일수록 로봇 섹터 중에서도 정말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판단을 하시고 그런 대장주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로봇 섹터의 성장과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기업 분석을 좀 확실히 해보셨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가지고 갈 기업인가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10,000원대 이상을 보실 건지 아니면 단기 매물 저항대에서 10,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실 건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봉상 120선은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문가께서 비중 축소를 1차적인 가장 큰 목표로 하자는 말씀과 120선 지지 여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0,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죠. 이번 분은 닉네임이 해피고고님입니다.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4,220원에 5%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올지가 걱정이다.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내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정다운 역시나 코스닥 종목인데 이분 손실이 꽤나 큰 편입니다. 4,200원 선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가가 2,870원입니다. 네, 일단 최소한 작년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들고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지난주에 상승을 할 때 또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음봉으로 눌려서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정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900억 정도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단 또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합니다. 급등락이 심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가볍기 때문에 급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좀 큰 비중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또 이제 종목 교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다운 같은 경우는 추세는 다행히도 살려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음봉으로 눌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거래량들 조금씩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120선과 240선까지도 돌파 시도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240선 역시나 강한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눌리고는 있는데 60선과 120선 지금 아래쪽에 있는 2,750원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240선 돌파 시도는 한번 나와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20선과 이 120선, 이평선들을 지지선으로 두고 반등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2,750원 선까지는 이제 주가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2,750원 라인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이고요. 조금 빠른 탈출을 원해요라고 하시면 지금 비중이 5%시기 때문에 오히려 2,750원대, 2,700원 중반 부근에서 약간
약간만 이제 큰 비중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시총이 적기 때문에 약간만 추가 매수하셔서 차라리 지금 4,000원대까지 기다리기에는 아무래도 앞전 매물 부담이 너무 많아서 한 3,000원대 초반, 3,1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왔을 때 평단을 낮춰서 탈출을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반적인 추세는 나쁘진 않지만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중장기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운 종목에 대한 진단도 살펴봤습니다. 2,750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이때 좀 평단을 낮추고 3,100원에서 3,200원 선 사이에서 탈출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작은 종목이어서 급등락이 있을 거라는 점은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일까요? 오픈 채팅방으로 역시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분 닉네임 사라사라 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현대모비스 대형 종목이 나왔습니다.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단가가 29만 9천 원이고요. 지배구조 이슈 있는 줄 모르고 샀어요. 라고 하면서 손절이 답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단가 굉장히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좀 추가 매수도 꽤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가격이 지금 19만 8천 원입니다. 한 주당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자, 이분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현대차 그룹주가 갈 때도 이 모비스는 잘 안 가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제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해주셨지만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단 대비해서 또 비중을 고려를 했을 때 당장에 이제 전량을 매도하기에는 아무래도 계좌에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하더라도 좀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특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종목이 역배열 초기로 들어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도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배구조 이슈 물론 있기는 했죠. 하지만 240선 위쪽에서 종목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는 물론 이때부터 지수도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이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이 단기 이평선들이 하향 돌파하면서 하향 이탈하면서 역배열 초기로 접어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캔들까지도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이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종목을 보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처럼 주가가 너무 빠진 상황에서는 저라도 손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구간, 즉 역배열 초기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죠. 이 종목이 언제 반등을 할지 일단은 아직까지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먼저기는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이 확인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치더라도 그런 단기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월봉상, 주봉상, 일봉상 보더라도 이평선들을 딱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봉상 10주선, 여기 까만색 선, 즉 20만 원대는 돌파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1차적인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바닥이 잡힌다면 또 평단이 29만 원대신데 한 차례 20만 원대까지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하염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빠지는 구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상태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바닥이 잡히는 구간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마지노선으로 그래도 지금 어쨌든 시장 하락과 함께 계속 빠지고 있기는 한데 정말 19만 원대, 18만 한 8천 원 구간대는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주봉상 10주선 돌파한다면 단기 반등 구간 이용해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촬영하고 종목 상담 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신 뒤에 이 종목 상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수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되고 있는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가자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효성 TNC 종목이고요. 47만 3천 원 선의 매수가, 비중 25%.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언제 오나요? 오긴 오나요? 라면서 유유유유 하셨습니다. 자, 효성 TNC 가격 좀 볼까요? 오늘 37만 7천 원 지나가고 있네요. 아, 이분도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렇지만 주당 가격도 높은 데다가 지금 비중도 적지 않으셔가지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효성 TNC 뭐 지난해에 아무래도 뭐 스판덱스 때문에 단가 때문에 올랐는데 요즘은 이 단가가 또 꺾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네, 효성 TNC 사실 저도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아하던 기업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차트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배열 초기로 접어드는 종목들은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하락 추세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구간에서는 추세를 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효성 TNC 기업은 정말 좋아요. 스판덱스 관련해서는 세계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업이 아무리 좋고 또 기업이 저평가 상태일지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 기업도 있는 거고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기업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기업은 좋지만 지금 주가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이제 중장기로 좀 볼 건지 혹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TNC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월봉이나 주봉, 일봉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앞서 봤던 종목처럼 좀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주봉상 확인을 해보시면 최근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래량 없는 상태로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지금 120주선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번 주에 살짝 이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함께 시장 역시도 120주선을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의 개별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함께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여가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매수가가 47만 원이신데 47만 원 선까지는 반등만 한다면, 바닥을 잡는다면 사실 어려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등의 조건에는 적어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주봉상 단기 이평선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10주선 40만 원대는 먼저 돌파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40만 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단이 47만 원대신데 대략 45만 원대에서 48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바닥을 잡는 게 먼저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노선으로 한 38만 원 가격 35만 원 가격대는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더라도 지금 이미 낙폭이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35만 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 반등 구간 이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업에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돌려줄 때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단기 목표가는 한 48만 원대까지 최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 살펴봤습니다. 오늘 약 2%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35만 원 선 지지선 확인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닉네임이 단호한 프로도네요. NPC도 있어요, 난 하셨고 12,000원대에 20%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쁜 앵커님, 전문가님 하셨습니다. 자, 이분 저희에게 예쁘다고 해주셨으니까 좀 정성 들여서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NPC 오늘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1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35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NPC 이 종목은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죠? 어떻게 네. 대응할까요? NPC 같은 경우는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2,000원이신데 우상향 추세지만 우리가 NPC의 월봉을 확인을 해볼게요. 뭐 이슈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고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가 성장을 할수록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섹터가 폐배터리 관련해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보더라도 그 주가의 위치도 꼭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12,000원대 가격대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보시면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전 저항대인 8,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윗꼬리를 오히려 달고 13,000원에서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 12,000원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우상향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든 종목이든 한번 만들어둔 추세는 그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 혹은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전 추세를 유지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PC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제가 이 상승 추세선을 쭉 그었더니 120선 부근인 9,000원 선대 지지라인이 만들어져 있죠. 빨간색 선 이 지지라인을 쭉쭉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즉 상승 추세선의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반등은 가능하겠고요. 다만 이제 뭐 12,000원, 13,000원 요 가격대는 분명 저점인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으로 온다면 분할 매도로 좀 비중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9,000원 선은 깨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역배열 초기로 들어가는 종목들,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은 초기에 끊어내는 게 나중에 이제 이 손실이 커졌을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9,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추세선 유지하는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12,000원 이상부터 13,000원까지 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NPC 종목 살펴봤고요. 9,000원 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매수가인 12,000원 선 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죠. 또다시 오픈 채팅방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행님입니다. 메가 ECS 말씀하셨고 1,550원, 비중 20%입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메가 ECS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의료기기나 미용, 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메가 ECS도 오늘 뭐 25%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매수가에서 좀 멉니다. 오늘 가격이 6,400원대고 동행님은 지금 10,000원 넘어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자, 오늘 같은 또 상승장이 나올 때는 조금 손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매수가가 또 10,000원이셔가지고 손절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듯합니다. 그런데 메가 ECS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추세를 쭉 이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래요. 올라오면서 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상승을 하지만 윗꼬리를 다는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종목은 좀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차트에 보시면 뒤쪽에 이 연한 막대 그래프,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있는 막대 그래프, 세로 그래프가 있는데 RSI 지표입니다. 종목이 과매수권에 있는지 과매도권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고요. 사실 이 과매도 구간, 파란색 구간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 마무리가 되면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전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이때는 작년 코로나 때긴 했지만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반등이 나왔고요. 뭐 최근에도 그래요.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나면 단기적인 반등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나와주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나긴 이 거래량 없는 하락을 딛고 지금 어제자로서 과매도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전망이지만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 메가 ECS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달에 60선을 이탈을 했죠. 다시 한번 60선을 재돌파하기 전에는 좀 이 60선이 즉 오늘 고가 부근이죠. 7,5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제 손절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거라면 7,500원 선 정도, 7,000원 초반부터 7,500원 선은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손절을 지금 치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어제 만들어둔 저가 이 5,580원 구간은 다시 깨지 않아야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5,58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라인대 지켜준다면 단기 반등 같은 경우는 이 60선은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9,000원 중반까지는 9,500원에서 뭐 10,000원 선까지도 터치 시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메가 ECS도 지금 당장에는 뭔가 모멘텀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 어제 저가인 5,58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도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메가 ECS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지선은 5,580원 선 체크하시고요. 이 위로는 9,500원에서 10,000원 선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지만요. 종목 상담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오진승 전문가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역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오픈 채팅 링크로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역시나 앞서서 이야기했던 필승 종목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아무래도 좀 힌트를 너무 잘 주셨는지 유튜브 댓글에서 이미 차트를 다 찾아보신 분들도 네. 속출하고 있고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후로 이 종목 지금 쭉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네. 또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빠르게 종목을 매수를 하셨나 봐요. 캐치를 하셨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에 주목을 해보면 되는데요. 바로 보브캣, 우리가 밥캣이라고 부르는 고양이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목은 두산 밥캣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설 중장비 쪽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실적은 앞서 살펴봤지만 또 굉장히 탄탄한 실적에 꾸준히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차트 흐름 보면서 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다시 한번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가가 눌림목을 거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20월선을 딛고 재차 이제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에 고점을 만들어 두고 하락을 이어가다가 지금 재차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지금 주봉상 기준선 잘 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봉 흐름도 마찬가지죠. 240선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앞전에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120선, 60선과 240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단기 목표가는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냐
길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도 좀 상향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인 매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고점 부근이죠. 45,000원 선까지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7,500원 깨지 않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이죠. 박스권 하단은 지켜주는 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7,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 두산 밥캣까지 만나봤고요. 오진승 전문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